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최근 유쾌한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의지로 오직 학생이 먼저인 대학을 강조하면서 연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괴산에 젊은 바람을 일으킨 대학이기도 하죠. 괴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 황윤원 총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괴산 초입에 가다 보면 멋진 건물이 있어서 바라봤는데 중원대학교더라고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과 또 괴산 군민,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CJB의 이슈 토크 오늘에 초청받은 중원대학교 총장 황윤원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북 도민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중원대학이 발전해 나가는데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괴산에 위치하고 있는 중원대학교의 시설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중원대학교는 이름이 중원인데요. 그 중원이 한반도의 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중원에 위치한 대학이라고 해서 중원대학교라고 하고 있고요. 괴산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이 보통 한 30년, 40년 이상 됐고 또 오래된 대학들은 뭐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대학들이 많습니다만은 저희 대학은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아직은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는 학과가 29개 학과가 있고 단과대학은 5개입니다. 그리고 3개 대학원을 두고 있고요. 의료보건과 또 항공 쪽에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취임하신 지가 오래되진 않으셨습니다. 네, 취임 당시에 3가지 미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전이 용어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네, 네. 함커대, 가표대, 그리고 학문대. 학문대.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용어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 3가지 학문대, 가표대, 함커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 대학의 이제 총장으로 초빙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 하는 식으로 하면은 획기적인 발전이 어렵다. 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네. 좀 뭔가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구호 내지는 모토를 뭘로 정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은 요즘 거의 다 줄이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 터미널역을 고터라고 하고 네. 또 무슨 남부터미널역을 남터라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 학교의 모토도 좀 그렇게 줄일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먼저인 대학, 학생이 우선인 대학. 대학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학생입니다. 네. 이제 학생이 없으면은 대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령 인구가 워낙 급속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학생 유치가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다 첫 번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먼저인 대학을 표방함으로써 학생들이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서 학생이 먼저인 대학이다. 그래서 줄여서 학먼대입니다. 아, 이게 학문대로군요. 그렇죠. 학생이 주인인 대학, 학생이 먼저인 대학. 학생이 먼저인 대학. 학생이 먼저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나 그걸 지원하는 행정 직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관련자들이나 모두 다가 학생을 왕처럼 모셔야 되거든요. 근데 왕처럼 모시는데 풀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 모두 다가 교수, 직원, 학생 모두 다가 가슴 활짝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게 하자. 네. 그럴 방법은 뭐겠는가. 그래서 가슴 펴는 대학 가표대. 아, 가표대가 가표대. 네.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함커대가 네, 있습니다. 함커대는 그래서 학생들이 주인인 대학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함께 커나간다. 또 함께 키워나간다. 그래서 함께 키우는 대학, 함께 커나가는 대학. 그래서 함커대라고 네. 줄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학mon대, 네. 가표대, 함커대, 함커대, 네. 함께 커가는 대학. 근데 사실 이런 용어를 정하기까지는 나름 대학교의 또 어려운 현실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뭐 우리나라의 뭐 교수법 같은 것들을 봐도 90년대 전까지는 교수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학생 중심이 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왕. 네, 오히려 학생을 모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나름의 어려움, 과거와 지금 현재의 대학의 어떤 차이점 비교해 보면 어떤 게 좀 두드러진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1920년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네. 특히 이제 사립대학들 네. 말씀드리면요. 1980년대, 1980년대까지도 그 대학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가장 늦게 만들어진 대학들이 2000년대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네. 만들어지는 대학들이 거의 다가 학생은 시장에 충분히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생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거든요. 1960년생이 태어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3만 명쯤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60년대를 기점으로 점점점 줄기 시작해서 네. 한 20년 동안은 80만 명 시대가 지속되는데 대학이 생겨난 것은 80만 명 출생아 시대에 하도 대학이 좁으니까 여러분 우리 저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80년대 아마 그 졸정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졸업 정원제. 지금은 입학 정원제인데 하도 학생이 많으니까 입학생들 좀 늘려서 주자고 그래서 졸업 정원제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이 많았어요. 늘려 있었어요. 한창 베이비 붐 세대였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나요? 그게 한 20년 지속됐으니까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급격히 줄었죠. 그래서 2002년 출생 아들이 올해 입학을 했습니다. 네. 18세가 됐으니까 네. 올해 입학한 2002년 출생 아들이 그해 46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46만인데 올해 대학의 입학 정원이 전체 대학의 입학 정원이 50만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3만 명 정도가 정원이 미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 미달 사태 금년에 오기 전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은 모든 대학들이 다른 대학 혁신, 뭐 교육 방법의 혁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학생 유치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로서는 학생 유치가 아주 어려워요. 네. 그 이유가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수도권에 가려고 하거든요. 서울로 인서울 서울로 한다고 계속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그게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지역에 있는 요즘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 이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대학, 부산에 경남에 가면은 부산대학, 전남에 가면 전남대학 이런 대학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대학들도 학생 모집을 고초를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겪고 있는 큰 문제죠.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뭐 지역에 있는 작은 대학들은 아주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네.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학생 유치가. 네. 사실 시설도 좋고 교수진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류 프로그램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없고 한다면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해결책 같은 걸 그래도 학교에선 낼 것 같은데 총장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풀이 줄었어요. 네. 학생의 풀이 줄었다는 얘기는 줄어든 풀에서 더 이상을 학생을 서로 제로섬으로 뺏어 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뺏어 먹으려고 하는 여건이 나쁜 지방의 조그마한 사립대학들은 큰 대학하고 싸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풀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풀을 늘리는 방법이 첫 번째가 정년기에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정년기 학생이 아닌 학생들, 거기 교육부 정책적으로 제시했던 성인 학습자입니다. 아, 이게 평생 학습을 평생 요구하는 학습하는 성인 학습자예요. 이제 학습자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지금 성인 학습자로 해서 고3 졸업한 학생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만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의 학생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외국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여요. 주로 중국에서, 네. 베트남에서 지금 주로 이 양대국인데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은 중소기업 현장에 혹은 대기업이든 기업 현장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있는 사람들에게 네. 이 사람들에게 재교육 차원에서 다시 교육시키자. 네. 산학 협력을 통해서 또 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뭐 계약학과 제도라는 거.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가 선용의 한 방식으로 놀면 뭐해? 네. 대학 가서 공부 좀 하지. 그런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평생교육원에 수술을 하는데 나이 들고 놀고 계신 분들 혹은 취미 활동하실 분들도 대학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대학은 우리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가는 대학을 그렇습니다,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연령의 제한이 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함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대학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고학력인 우리 앵커님께서도 앞으로 어느 대학에선가 찾을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저도 사실 배우고 싶은 과목이 네. 상당히 많이 네.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럴 거예요. 예.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서로가 그 풀을 넣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고3 졸업생만이 아니고 네. 확대된 그 사람들 상대로 또 이제 작업해도 이런 사업을 모든 대학들이 하고 있고 저희 대학도 예외가 아니고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학생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또 성인 학습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산업 현장에서 있는 분들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중원대학교는 지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몇 % 정도? 외국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 정책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고, 베트남 학생들은 와서 있다가 정말 공부하려고 오는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네. 한국에서 돈 좀 벌겠다는 애들이 참 많아요. 취업을 중심으로요. 그렇죠. 와가지고는 학교 정만 두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학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탈을 해버려요. 그 이탈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시 연락도 안 되니까, 이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육부에서 이탈 학생이 많은 대학에는 외국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제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도 많은 대학과 더불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외국 학생들이 지금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렵기도 했을 텐데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 외 여타의 대학에서 여타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는 그래도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는 학부 학생들보다도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학생들. 네. 지금 뭐 그 학생 수백 명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와서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다른 대학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탁월한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그 외관을 보니까 대리석이 많이 그렇습니다.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수영장도 있고 네. 골프장도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또 식당도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레스토랑을 갈 때 중원대학교로 가더라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던데. 역시 우리 최지연 아나운서께서도 청주분은 청주분이네요. 청주에 계신 분들이 맛집으로 괴산의 맛집으로 중원대학교 게스트하우스 네. 그건 이미 알려져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있는 박물관은요 희귀한 이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청주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면 뭐 독특한 물건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 아주 인기 있습니다. 이게 괴산의 관광 코스에도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은요 국제 경기장 수준의 수영장이 있어요. 8레인이고요. 50m입니다. 8레인이군요. 그러니까 정식 국제 수영 경기장 수준입니다. 네. 50m 8레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잘 운영하고 있고 그 괴산 주민들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짧은 파 3짜리 뭐 네. 몇 개 있겠거니 하는데 그렇지 않고 파 4도 있고 아주 그냥 정식 골프장과 별 차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학과와 연결. 골프 학과가 있어서 골프 학과의 실습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만들어진 때문에 거군요. 왜 일반인들이 오면 아주 싸요. 왜냐면 학생 실습장의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승마장도 있어요. 승마장이 승마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피트니스 센터도 지금 뭐 기숙사에서부터 아주 뭐 여러 시설마다 다 돼 있고 시설 면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 친구들이 야, 그 대학 가지 말고 네. 리조트 해라. 한번 와보고는 그럴 정도로 아주 그 시설은 정말 최고로 만들어져 있다 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좀 많이 하시나요? 아, 그럼요. 어떻게 연계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괴산 주민들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할인이 되죠. 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비교양으로 애들 골프 가르치고 승마를 가르치는데 그 외부인이 왔을 때는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를 수수료만 차지하고 그래서 뭐 괴산에 계신 분들은 우리 학교 시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중원대 산학협력단을 또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산학협력단은 저희는 아직은 뭐 큰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건 노하우나 인프라가 오랫동안 축적이 돼야 이 많은 게 쌓이는데 아직은 그 점에서는 아직은 뭐 상대적으로 큰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탁월하진 않고 아직도 이제 수주 금액도 아직 100억대에 못 미치고 있고 네. 또 관여하는 교수나 또 우리가 수주받은 프로젝트들도 아직 50여 개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크게 자랑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쑥쑥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교육센터가 네. 자리하고 있고요. 예, 예. 또 괴산하면 유기농의 네. 메카이니까 그렇죠. 또 관련 예. 또 뭐 지원을 좀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유기농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학원의 계약학과를 맺어서 네. 대학원생들을 산업체 현장에 계신 분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또 괴산군이 표방하고 있는 유기농 관련 모든 산업과 관련된 교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늘 자문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평생 학습자분들을 위한 대학 문호를 넓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학의 이 수업료가 만만하지 않은데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께서 다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떤 수혜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우리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우리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 국내 어느 대학의 재단보다도 튼튼합니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돈 많은 대학이라고. 돈 많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장학금이 많아요. 이렇게 평생 대학에서 학습자들도 나오셨는데 돈 많다고 얘기하시는 건 또 없죠. 굉장히 특이한데요. 저는 뭐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이 법인으로부터 지원받는 액수가 아마 우리나라 대학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튼튼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거의 다가 아주 저렴하게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아주 등록금이 아주 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대학의 설립 기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가치를 두고 설립을 했길래 이런 그 혜택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 재단은 대학 재단은 이제 종교 재단인데요. 그 원래 이제 회원 상생이라고 해서 상생을 표방하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론에서 모든 종교가 다 원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그 원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상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한다. 그래서 그 이념의 종교 이념에 따라서 자기가 희생을 하자라는 그 신조로 이 대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생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대학은. 그래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우선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이 되라. 뭐 기술 뛰어나고 지식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인성을 키우자. 우리 인성교육이 첫 번째 네. 학교 이념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무 지식을 습득해서 회사에 나가서 뭐 정말 대단히 잘난 사람이 되라는 것보다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 기여를 해라. 그런 중원인다움을 바로 거기서 찾고 있다. 그래서 중원다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 설립 이념은 바로 옳은 사람,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키우자라는 네. 겁니다. 혹시 이 종교와 관련이 있어서 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그와 관련된 활동을 뭐 이수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저도 신기했어요.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무슨 종교적인 연계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와보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채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독교 대학 같은 채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린 뭐 그런 것도 없고
설립 2년만 그러면. 네, 설립 2년만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만 교육을 해라 이런 거라서 저는 뭐 전혀 그 구애받지 않는 점이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까지 자유스럽게 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뛰어도 된다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이 중원대학교의 발전 계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항공, 우주, 의료, 보건 이런 관련 학과 말씀도 잠깐 비춰주셨는데요. 앞으로 발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인구 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1936년이 되면은 미국에서 학자가 말했던 인구 절벽 사태가 와서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때는 대학의 반이 아니라 반의 반이 4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그 정도인가요? 2036년 죄송합니다. 2036년이면 지금 2022년이에요. 네. 14년 남았습니다. 14년 후에는 4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6만 3천이었는데요. 26만 3천에 70% 대학 간다고 하면은 18년 후에 얘들이 대학 가는 18년 후에는요. 한 17, 8만 정도 돼요. 26만 명에 70%면. 네. 그럼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50만 명의 대학 입학 정원에 18만 명 대학 출생아들이 대학을 가면은 그거 뭐 대학이 지금 큰일이네요.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경고를 일찍부터 들었는데도 미리 대비를 잘 못 해왔었어요. 그렇죠. 대학 이게 정책이라는 바로 눈앞에 와 있지 않으면 그럼요. 실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와서 이제 실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 해결 방법. 아주 저는 어려운 수학 문제 풀이가 아니라 산수 문제 풀이입니다. 산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해가 산수. 이 산수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가 정점을 짚고 점점 줄여서 이제 26만 명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 출생아 수에 맞춰서 대학 입학 정원을 전체가 일률적으로 줄이면 되는 겁니다. 함께 줄인다. 함께. 아,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지금 갖고 있는 정원의 4분의 1을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인서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서울 대학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네. 모든 대학이 같이 정원을 같이 줄이면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구도 방울을 달지 않아요. 교육부도 안 달아요. 아니 운영비가 이게 또 문제가 될 대학마다 거고요. 문제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계속 유지해 오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경쟁이 있는 수도권 대학은 점점 커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자, 이 시대가 이제 지방 소멸 시대가 옵니다. 괴산군 조만간 사라집니다. 청주시도 사라질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 농담으로 그러대요. 서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뭐 몇 년 후가 되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살아남는 것은 분당의 뭐 어느 구, 서울의 어디, 대구의 수성구 어디 몇 개밖에 안 남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암울한데 이게 수도권의 대학만을 계속 경쟁 베이스로 키우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작은 대학들은 점점점 이제 절대적으로 이 네. 숫자를 줄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그냥 무로 칼자루듯이 딱 자를 게 아니라도 적어도 비율로 똑같이 줄여 나가지 않으면 대학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죽는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만만하진 않겠군요. 교육부를 비롯한 입법부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주제가. 왜냐하면은 수도권 대학 정원도 줄이자라고 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수도권에 계신 학부모 같죠? 아니에요. 거꾸로. 지역에 있는 학부모예요. 정원을 논리는 우리 아이는 인서울을 해야 된다. 하지 말란 말이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 매력이 없어요. 이 이슈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치인도 이거를 들고 나와서 먼저서 무슨 뭐 법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교육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누군가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걱정. 네. 지금 뭐 대학별로 같은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실 텐데 지금 중원대학교 황윤환 총장께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네.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 대학교와 견주어서 중원대학교만의 어떤 경쟁력
네, 우리 학교의 자랑 이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시설이 탁월합니다. 시설. 다른 대학에서는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시설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비교과를 통해서 승마 교육을 언제 학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애들이 골프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어느 날 학교 들어오다가 파란 잔디에, 학교 캠퍼스 안에 운동장이 쫙 있어요. 잔디에 줄로 일렬로 쫙 선 학생들이 골프채를 쫙 휘두르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대학 정말 괜찮은 대학이네. 제가 근무한 대학이지만 좋은 대학이구나. 네. 내가 학부모라면 우리가 여기 한번 보내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자, 골프도 비교과로 들을 수 있어요. 승마도 들을 수 있어요. 돈 따로 안 내요. 수영도 배울 수 수영도 배울 수 있어요. 수영도요. 제가 가장 외국 학술대에 다니면서 놀라운 게 호텔 꼭대기에서 2층, 3층에 수영장이 저기 있는데 거기 가면 외국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천천히 평영을 하고 가는 모습. 그러다 조금 힘이 있으면 뒤로 탁 배영을 한다든가 버터플라이까지 탁탁 뛰면은 야, 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 대학에서 그런 인성을 키워난다. 그건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 그래서 시설을 활용한 학생들이 이거 어느 대학에도 할 수 없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는 기숙사가 전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 아, 전체 학생을 다 최고급 수용할 수 시설입니다. 있나요? 예. 그래서 원하면 학생들이 1학년부터 반값에 기숙사에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애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 괴산에 거주를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괴산에 거주하는 애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시설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숙사 시설, 이거 RC형 대학이랬죠. 레지던셜 칼리지로서 RC형 대학인데 RC형 대학을 활용해서 교수들도 전부 기숙사에 있어요. 교수 기숙사는 네. 완금을 다 줘서 네. 교수들도 24시간 학교에서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CMP 제도라고 하는데 커리어 매니징 프로페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의 일생을 커리어를 설계해서 함께 논의하는 네. 그 CMP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어느 대학도 갖지 못한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다. 네. 경쟁력이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학교의 모든 건물이 다 통한다면서요? 아,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비를 맞거나 눈을 맞지 않는다면서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비를 맞지 않고 눈을 맞지 않는다는 건 낭만적으로는 좀 슬픈 일이긴 한데 원하면 나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모든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나요? 지하는 전부 식당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당도 뭐 원하면은 뭐 그 중식, 한식 모든 식당이 네. 네 군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건물이 통으로 있는데 원래 지을 때는 통으로 지은 게 아니고 지어서 붙였는데요. 뭐 거의 그는 통건물이나 마찬가지고 워낙 웅장해서 영화사들이 늘 이제 접촉이 옵니다. 영화 찍을 때 해달라고. 지난번까지 몇 번 나왔는데 우리 대학이 뭐 이상한데 좀 뭐 원하지 않는 그 장소로 나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앞으로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리석이라는 게 내외가 다 대리석입니다. 네. 이게 아마 건물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생각. 학생들의 그 취업률이라든가 만족도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네, 취업률 좋았죠. 그래서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충북에서 1위를 두 번이나 1위를 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까? 2년 연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뭐 우리는 실무 인재를 키워서 취직시키는 게 우선이니까. 네. 주로 이제 우리가 MOU를 맺어도 주로 이제 현장에 관련된 기업체 학생들을 보낼 수 있게 MOU를 맺고 있고 취업률이 좋고 하니까 학생들도 뭐 그 만족도가 아주 높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와서 이제 아까 유쾌한 뭐 리더십 어쩌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유쾌하게 살다 보니까 애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옆에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유쾌해지는데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모든 대학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학과를 개편하거나 또는 개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중원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어떤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참 최근 제가 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최근 한 5, 6개월 동안 아주 아픔을 겪었습니다. 네. 교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29개 학과를 22개로 줄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 학과는 더 늘려가지만은 수요가 없는 학과, 학생이 찾지 않은 학과는 이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설득을 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구조개혁, 학사구조 개편 회의를 하고 또 학생들하고 상의하고 교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거의 최종안이 나왔으니 확정을 시켰는데요.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
예를 들어서 이제 체육 쪽은 학생들이 좀 원하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축의 축구 연맹전에서 우리 학교 축구팀이 안타깝게 통영에서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래도 잘했는데. 대단하게 잘한 거죠. 네. 그 축구학과 학부모들 만나고 제가 우리 구조개혁 팀들이 만나보니까 축구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많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으면 이걸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축구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체육으로 특화된. 체육으로 특화된. 네. 우린 골프학과, 수영, 카누, 뭐 시름부터 승마, 다 있으니까 승마 그렇죠. 우리 중원인이 다 돼가시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체육적으로 특화해서 생활체육학과도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고 네. 축구학과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축구학과 물론 뭐 스포츠 지도학과, 스포츠 산업학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축구 선수들을 좀 더 키워서 내년에는 우승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찾지 않는 일부 학과들은 그걸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광역 모집 단위로 옮겨가면서 이걸 여러 학과들이 서로 경쟁해서 학생들 많이 모아오면은 네. 산다. 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냥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협력적인 구조 개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9개 학과, 22개 학과로 네. 줄었습니다. 뭐 구성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저는 고맙죠. 네. 저는 뭐 정말 그분들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장학금 많이 받나요, 학생들? 다른 대학보다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재정이 튼튼한 대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학금도 많겠죠. 다른 대학보다. 맞습니까? 돈을 아무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많이 줘도 아직도 모자라면 우리 달라 그러면 되니까. 네. 참 저는 총장치고는 아주 편한 총장입니다. 든든하시겠어요. 네. 제가 이 재단은 이 학교 대진교육재단은 화수분 같은 재단이라고 합니다. 네. 화수분은 물 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학교 네.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재정으로 학생들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습니다. 네, 장학금 혜택도 많고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집을 내셨네요. 한 문예지에 가을 국화가 실려 있던데. 아, 좀 그렇습니다. 시인이시네요. 제가 이게 시 쓰는 걸 좋아해서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서 도원의 백일장에서 장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때 시인이 되겠다고 네. 꿈꿨는데 그게 밥벌이가 안 되잖아요. 네.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하다가 퇴직하기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문예지에 등단을 했었어요. 2009년에 등단을 했는데 그래서 시집을 하나 냈고 또 최근에 뭐 어느 문예 잡지에서 제가 청탁이 와서 그 하나 좋아하는 시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그 가을 국화라고 했는데 가을 국화가 이게 특이하죠. 이 봄에 피는 장미 같은 경우는 반짝 피었다가 때 맞춰 피었다가 그냥 사라지는데 가을 국화는 이게 질기게 정말 봄부터 계속 잎사귀 나가지고 뒤늦게 찬설이 맞고 그때 피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가을 국화 같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서 농익은 모습으로 사람도 되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을 국화라고 그러는데 짧아서 잠깐 읽으면 한번 읽어드릴까? 네. 가을 국화. 지천에 널린 꽃은 모양이 각각에 색깔도 제각각이다. 피는 때는 더 각각이다. 가을 국화에는 바람과 눈과 비에 눈물이 스며 있다. 가을 국화에는 새와 물과 천둥의 울음소리가 숨어 있다. 가을 국화에는 사계절 농익은 세월의 지혜가 쟁여 있다. 가을 국화는 봄 장미보다 그래서 더 찬란하다. 사람은 더 그렇다. 생김새도 각각에 능력도 제각각이다. 피는 때는 더 각각이다. 비바람 이겨내고 늦게 피우는 가을 국화 같이 해와 달을 바꾸며 그을린 시커먼 참숯 얼굴에 닭똥 냄새처럼 진한 사람 냄새 풍기면 그게 찬란한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가을 국화. 네. 네. 황윤월 시인님의 네. 시를 한 편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학 학령이고 계속 줄고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의무 교육처럼 대학 교육을 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의견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 맞죠. 우리 국민성은 뭐든지 탑을 지향하잖아요.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최고를 향해서 나가는 그 힘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뭐 한 7, 8년을 살다 보니까 네. 왜 미국은 하버드를 비롯한 예일이니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플로리다에서 석사를 했고 피츠버그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도 집안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대학을 선택하지 무조건 하버드를 가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의 시골 지역에 따라 아주 우수한 학생이면 무조건 탑스쿨에 원서를 넣는 거예요. 뭐 돈이 없으면 어떡하? 부모가 내 뼈가 부서지더라도. 그 차이점이 있군요. 예, 이 문화가 우리나라는 그 탑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려는 이런 문제, 또 교육 정책 뭐가 하나 나오면은 막 크게 몰두하다 보니까 미국 문화하고는 좀 다르구나.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식이 그 아이비리그 대학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좀 문화가 미국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좀 방향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 네. 또 교산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청취하고 계신데요. 저는 제 말투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 충청도는 좀 낫습니다. 구태여 제가 충청도하고 인연을 맺자면 제가 청원군 월탄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아파트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기 평생 근무해서 그 덕분에 잠시 살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처가 쪽하고 우리 한운사 선생님, 괴산에 계신 한운사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 있어서 저도 그 한운사 선생님 덕분에 이 괴산도 전에 와봤습니다만 저는 충청도가 낯선 곳이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면서 충청도민에 대한 인식 하나는 1965년에 우리나라 통행금지 제도가 풀렸을 때요.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범 지역을 선정했어요. 통행금지 풀어도 괜찮겠는가 하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정해진 데가 1964년에 제주도 울릉도를 하고 그건 뭐 범죄를 저지르러 도망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어디를 정할 것이냐 했는데 충청북도가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충청북도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치안이 필요가 없다. 경찰이 필요 없어도 아주 이렇게 순박한 분들이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에 오면서 순박한 도민들이 사는 곳이라 제가 요새 아주 좋은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산다는 자부심과 또 고맙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중원대학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변에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저희 중원대학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학생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귀한 인재로 모시고 잘 키워서 원하는 인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시켜 주신 CJB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쾌하고 즐겁고 또 알찬 내용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학생이 먼저인 대학, 지역사회 공헌하고 함께 커나가는 대학, 중원대학교의 황윤원 총장을 모셔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